요약 네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1운동의 결과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과정의 배경은 꼭 알아두라 했었죠. 우선은 그 과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는데, 특히 임시정부의 그 의미를 꼭 알아둬야 되죠.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됐고, 다양한 독립운동 방법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무장투쟁, 외교론자, 실력 양성론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거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의 정부의 탄생을 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임시정부의 활동 과정을 보자면 대표적인 임시정부의 조직 중에 비밀 조직 두 가지를 꼭 알아두라 했었죠. 바로 연통부와 교통국입니다.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역할이 겹쳐요. 비밀 조직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히 재정, 독립자금이죠. 독립운동 자금,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내의 그러한 중요 정보들을 알리는 데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이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는 외교 활동을 보는데, 임시정부를 열강으로부터, 그러니까 강대국으로부터 임시정부가 승인받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이었는데,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 김규식이라는 분을 보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자도 했고, 특히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은 이름하여 구미위원부, 라는 걸 통해서 이런 외교 활동에 초창기 임시정부는 초점을 맞춰요. 자, 하지만 이러한 외교 활동 중심의 그런 임시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그 활동을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임시정부의 방향을 모색하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민대표회의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활동이 너무 외교 활동에 중심이 돼 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회의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임시정부를 떠나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후에 이러한 임시정부의 어떤 활력을 놓기 위해서 기존의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구가,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한일 애국당이라고 하는 의열 활동을 했던 단체죠. 이 활동을 조직하면서 이후에 임시정부가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1920년대에는 특히 무장 독립 전쟁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 대표적인 무장 독립 전쟁으로서 두 가지를 알아두라고 했었죠. 하나는 봉오동 전투,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산리 대첩. 이렇게 알아두면, 청산리 대첩이 아니죠. 청산리 대첩, 이렇게 두 개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3.1운동 이후에 많은 이들이 만주 연해주에서 독립군들을 창설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일본군의 독립군 군부대를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두 번의 승리,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들 아마 꼭 기억해야 될, 대한독립군이라는, 특히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기타 연합부대가 이 봉오동에서 적을 유인해서 승리한 전투가 되겠고요.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을 기억해 두라 했었죠.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 그리고
이 부대와 함께 독립군 연합부대는 역시 홍범도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 청산리 지역, 백두산 부근의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을 크게 이긴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의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지만 연해주 등지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특히 이러한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을 하나 좀 소개했죠. 바로 이회영 선생과 그 집안 육형제. 그래서 특히 그들이 이회영 선생이 했던 활동 중에서 신흥무관학교, 처음에는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신흥강습소. 그래서 그 강습소를 통해서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독립군을 양성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회영 선생은 대의가 있는 곳에 생명을 도모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시영 선생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 신흥무관학교 활동한 거는 꼭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고요.